여러분, 2학년 학생 여러분, 듣고 말하며 나누기, 의미를 공유하는 듣기 말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불편한 진실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시험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불편하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인 것을 감안해서 이번 시험을 어렵게 낼 리가 없겠죠? 선생님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다 잘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특별히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잘 듣고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기를 바래요. 또 선생님이 쭉 보니까 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선생님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위기의식은 너희가 느껴야 되는데 왜 내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수업 잘할 준비가 돼 있죠? 오늘은 본문 내용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딱딱 짚어서 풀이를 잘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본문을 통째로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갈아 만든 본문을 가지고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재밌는 또 수업의 그 분위기를 온라인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아들과 함께 걷는 길, 갈래는 소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소설이 다가 아니고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이순원 씨 소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친구란 이런 거다 하고 교훈을 주죠.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우정의 참뜻, 그리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등이 이 글의 주제이고요. 이 글의 특징은 아빠와 아들이 밤길, 대관령의 산의 밤길을 걸어가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작가의 실제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실제 친구들에 대한 일화,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바탕으로 우정의 참뜻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본문 내용을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그냥 듣지 말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필요한 내용은 좀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할 거예요. 조금 넘어갈 부분들은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자, 상우야, 이제 많이 어두워졌지? 이렇게 시작하죠. 아들 이름 상우. 예, 별도 하나 둘 보이고요. 이제 몇 구비만 더 내려가면 우리가 내려가야 할 대관령은 다 내려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다시 작은 산길로 가면 되고, 그러면서 아빠는 윤태 아저씨 말고도 친구가 많죠? 앞부분에 이제 친구 이야기가 미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많지? 그렇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하고 제일 친하세요? 하니까 아빠가 쭉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제일 오래 사귄 친구는 누구세요? 전에 할아버지 댁 앞에서 본 그 아저씨인가요? 했더니 그 아저씨하고 친구지 더 오랜 친구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인데요? 사귄 지가 100년도 더 되는 아주 오랜 친구가 있다. 아빠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했더니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럴 수 있거든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현희 아저씨 이야기를 합니다. 상우는 당연히 아빠 나이하고 그 아저씨 나이를 합쳐도 100년이 안 되는데요. 이걸로 보아 아버지와 그 아저씨가 이제 한 40대라는 걸 알겠죠? 그랬더니 아빠하고 그 아저씨는 4대에 걸친 친구거든. 그러면서 아빠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이를 집안 간에 오랜 세교가 있다고 말한단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세월 할 때 세자에다가 사귈교. 그래서 오랜 세월을 두고 사귀는 것을 세교라고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100년도 넘겠어요. 집안 간의 사귐이란 거예요. 가문과 가문 간에.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상우가 그럼 그 아저씨 아들하고 저하고 친구하면 5대에 걸친 친구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됐지.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아빠도 고향을 떠나 있고 그 아저씨도 고향을 떠나 있어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이 다음에 너희가 또 왕래하고 여기서 너희는 그 아들끼리를 말하죠. 이 상우와 그 아저씨 아들.
또 왕래하고 친구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어릴 때 그 아저씨 집에 아빠도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주 놀러 갔고 그 아저씨도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지.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다가 그 다음엔 우리가 장기를 두고 할아버지들은 손자들 훈수를 하고 장기를 둘 때 옆에서 이렇게 조금 코치라는 것을 훈수한다고 해요. 그런데 훈수라는 말은 나중에 이 어떤 조언, 충고 이런 것들 할 때도 훈수라는 말이 이렇게 조금 더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군대 이야기까지 하죠. 그렇게 오랜 친구는 꼭 가까이 있지 않고 또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 마음속에 있고 세월 속에 있는 거란다 하고 이제 아빠가 오래된 친구에 대해서 처음 에피소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질문하죠. 아빠, 친구는 꼭 서로 나이나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수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상우의 그 대화 그 질문 내용을 한 번 더 되묻죠. 이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 뭐 지적 수준도 있고 경제적 수준도 있고 여러 가지 수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게임 수준도 있나요, 여러분들은? 뭐 공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말에 보면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라고 했는데 이건 옛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무조건 옛날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아빠는 또 비판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왕 친구를 사귈 거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한 말이지 꼭 그래야 한다는 거 아닐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친구를 다 위로 보고 사귀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평생 그렇게 사귈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사귀고 싶어하는 그 친구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또 친구를 사귀려 하지 않으면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상우가 조금 더 깊숙하게 물어봅니다. 자기보다 나은 친구, 못한 친구 얘기를 하는 건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으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죠. 덧붙여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한자 중에 여러분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 성어에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이제 까만 물이 들고 근주자적 그래서 그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간 물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간다는 거죠. 친구를 닮아간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친구란 내가 외롭거나 어려울 때 서로 믿고 도울 수 있고 당장 또 외롭거나 어렵지 않더라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빠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하면서 또 이제 상우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아빠는 그런 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빠가 굉장히 사려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내 친구 중에 아무개 철수는 나를 굉장히 위해주는 귀한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즉 남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는 친구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성률이 아빠를 얘기를 합니다. 아빠 친구 중에. 자, 성률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률이 아빠가 눈길에 이 길로 우리를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 주었던 거 생각나니? 네, 설날 눈이 많이 올 때요. 눈이 많이 오면 대관령 같은 데는 차가 끊기죠. 네, 설날 비행기도 안 뜨고 아빠도 운전에 자신이 없어 할아버지 댁에도 못 가고 서울에 눌러 앉았을 때에 성률이 아빠가 대목날인데도 대목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명절 대목 이런 것처럼 명절을 앞두고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말해요. 대목날인데도 온종일 자기 택시 영업을 하지 않고 우리를 데려다 주러 왔던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14시간 동안 이 길을 넘어왔다가 다시 쉬지도 않고 10시간 동안 이 길을 넘어가고, 와, 엄청나죠? 어떻게 운전을 14시간, 10시간,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 같아요. 그때도 아빠가 영업하는 차가 그냥 허탕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택시 요금을 주려고 하니까 성렬이 아빠가 뭘 했는 줄 아니? 안 받겠다고요. 그냥 안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아빠를 부끄럽게 했어요. 나는 네가 친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눈길을 걸어온 건데, 넘어온 건데, 너는 왜 그걸 꼭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느냐? 맞아요.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래도 직업이고 영업하는 차가 아니냐. 너 나 아니었으면 이런 날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나 때문에 손해봤겠다. 이제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너는 글을 쓸 때마다 영업을 생각하며 글을 쓰냐? 이 책을 팔아서 돈을 얼마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오히려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성률이 아빠도 아빠한테는 참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아빠는 어디 가서 친구 이야기를 하면 꼭 익현이 아저씨와 오래된 친구, 또 성률이 아빠, 그 목숨 걸고 운전을 해주셨던 이야기를 한단다. 아빠가 성률이 아빠에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성률이 아빠는 아빠가 자기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서 영업하는 자동차까지 세워두고 달려오지 않니? 아빠가 성률이 아빠에게 해주는 건 아빠 책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한 권씩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성률이 아빠는 그 책을 택시 안에 넣어두고 다니고 내 친구가 작가인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빠한텐 기한이 아저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하면 나중에 와서 손을 다 봐주고요. 손을 봐준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의미가 좀 확장된 거죠. 그 관용적인 표현이죠. 고쳐준다는 거죠. 기술로. 전기선도 달아주고 제 책상도 다시 손봐주고 그러면서 전에 아빠가 밤중에 기한이 아저씨한테 가준 걸 늘 고마워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아빠가 밤중에 기한이 아저씨한테 어떤 고마움을 끼친 적이 있다는 걸 이제 아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래. 그때 기한이 아저씨가 함께 집 짓는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과 이상한 내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기한이 아저씨 직업이,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기한이 아저씨가 내 친구 중에 소설가가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한 거야. 그러나 다른 아저씨들이 야, 우리는 막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친구가 소설가, 전문 작가가 있어? 이렇게 믿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친구면 불러내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기한이 아저씨는 늦은 밤까지 글 쓰는 친구를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불러내냐? 그랬고 그러니까 저쪽 친구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못 불러내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누군가 기한이 아저씨한테 만약에 정말 친구라면 불렀을 때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로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기한이 아저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한이 아저씨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즉 올지 안 올지 내기했다 이런 말은 안 오고 그냥 한 거예요. 지금 어느 식당에 있는데 혹시 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전화를 아빠한테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냐니까 별일은 아닌데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다가 전화를 받았느냐고 물어서 내일 넘길 바쁜 원고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기한여 씨가 그럼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친구들과 장난으로 전화를 건 거라면서 이렇게 그래서요 기한이 아저씨가 그냥 장난으로 전화를 걸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 어디냐고 물어서 얼른 택시를 타고 나갔던 거지. 그러니까 아빠도 기한이 아저씨의 평소에 그 품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장난으로 부를 사람은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다 하고 아빠도 나간 거예요. 거기 있는 친구들과. 그래서 기한이 아저씨가 이긴 거예요. 아니, 아빠가 이긴 거지.
그때까지 아빠는 아직 한 번도 기한이 아저씨를 위해 몸으로 뭘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기한이 아저씨는 주로 신체적인 수고를 통해서 아빠에게 고마움을 끼쳤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신체적인 수고로 기한이 아저씨에게 보답을 한 거였죠. 그런데도 기한이 아저씨는 아빠한테 자기는 늘 몸으로만 때우는 친구라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날 아빠가 기한이 아저씨를 위해 몸으로 때워보니 정말 몸으로 때워주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또 좋은 친구도 없는 거야. 제 아빠도 바쁜 시간이지만 친구를 위해 그래 나갔던 거죠. 저는 어른들도 그런 장난을 하는 게 신기해요. 하고 상우가 당연히 신기하겠죠. 어른들도 장난해요. 장난칠 수 있는 거는. 장난이긴 하지만 친구란 그런 거야. 무얼 꼭 크게 도와주고 힘든 일을 해주어야만 좋은 친구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든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때 마음속에 다시 커다란 우정이 쌓이는 거란다. 그리고 그런 우정이 쌓일 때 옛날 이야기 속에 아버지 친구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 옛날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뭐냐면 그 돼지를 잡아서 이제 그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 하고 이제 돼지를 좀 비교육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 눌러매고 사람을 죽였다 그랬더니 아들 친구들은 평소에 돈으로만 사귀던 친구라 이 아들의 어려움을 도와줬다간 자기도 끌려가겠다 해서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돈으로 사귀는 친구는 이렇게 쓸모없는 거다 이런 그 교훈을 주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빠가 상우에게 한 거죠. 알았어요, 아빠. 그리고 따뜻하고요. 친구를 가려 사귀기는 하되 절대 차별해서 사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한 내용이겠죠? 한번 밑줄 쳐보세요. 아버지는 가려 사귀, 즉 나쁜 친구,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보고 또 차별을 해서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다음에 아빠 같은 친구를 많이 사귈 거예요. 즉 자신과 친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친구. 제가 그 사람의 친구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친구들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상호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친구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설명을 선생님과 봤고요. 내일은 이 127쪽부터 129쪽까지 나와 있는 그 학습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내일 또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